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광학 반응과 관련된 오염물질 일변화, 하루의 변화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NO2와 HC 반응에 의해서 오후 3시경을 전후로 NO가 최대로 발생하기 시작한다. 사실 이거부터 정답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LA형 스모그의 원인 물질이었던 낙스, 그 다음에 HC, VOC 이런 애들, 이제 이거는 기억나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LA형 스모그 같은 거에 원인 물질이었던 것들이 자동차에서부터 배출됐던 낙스, 그 중에 NO2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O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여기 이제 다른 것들, HC라든지 VOC 같은 것들,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었는데, 이 NO라는 것들이 광산화에 의해서 산소 하나 더 받으면 NO2가 되죠. 근데 이 NO2가 광자 에너지를 받으면 NO하고 O의 라디칼 형태로 쪼개지죠. 얘가 지금 대륙권 내에 산소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산소가 많은 애들이 O 하나 주고 결국 얘가 NO2가 되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 지금 NO2가 됐던 거에 다시 NO2가 되기도 하고, 1차 오염물질이었던 NO2가 2차 오염물질, 여기 지금 얘네가 1차 오염물질 있죠. 1차 오염물질이라는 건 발생원 자체에서 바로 배출되는, 오염원이 바로 배출되는 것들을 1차 오염물질이라고 하고, 2차 오염물질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광화학 반응 혹은 가수분해, 그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2차 오염물질이라고 하니까 1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하고 다시 2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물질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1, 2질, 2, 3, 4황, 알데하이드, 유기산, 케톤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1차 오염물질 이기도 하고 2차 오염물질 이기도 했던 거, 얘네들 1, 2질, 2, 3, 4황, 알데하이드, 유기산, 케톤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1, 2질이라는 건 NO, NO2, 2, 3, 4, SO2, SO3, H2, SO4 이겁니다. 이거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건 뒤에 또 이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오염물질이 다시 1차 오염물질이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광화학적 순환, 포토리틱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었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얘가 지금 오존이 생성되려면 광자 에너지를 받아야 하니까 광자 에너지로 인해서 얘네가 쪼개져야지만 여기에 있는 게 O2가 돼서 촉매 영향을 받아서 O3로 가는 이런 생성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존이 생성되는 건 항상 얘네들이 발생하고 나서 광자 에너지가 많은 한낮에 얘네들이 많이 나오고, 그 원인 물질인 NO 이런 애들은 언제 많이 나온다?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닐 때. 그래야 얘네들이 다량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NO는 한 4시경부터 시작해서 NO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 한 오전 6시, 그리고 퇴근 시간에도 마찬가지 이기 때문에 지금 보기 1번 같은 경우에 오후 3시경을 전후로 NO가 최대로 발생한다, 이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 한번 보시죠. 새벽 4시서부터 6시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NO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NO가 언제 떨어지기 시작합니까? NO2가 산화가 될 때, 그러니까 NO가 NO2로 산화될 때 NO는 떨어지고 NO2는 증가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는 탄화수소류, 그 다음에 VOC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게 될 테니까 탄화수소류들은 이쪽에 한 이 부근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NO2가 광산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오존 같은 것들이 생성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2차 오염물질인 알데하이드 혹은 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다는 거, 나머지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은 염화불화탄소. 대부분 이런 애들이 염화불화탄소죠. CFC, 11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탄소 하나에다가 염소가 이제 치환되어 있는 이렇게 되는 애들 말하는 거죠. 탄소는 다리가 4개니까 여기에 이제 불소라든지 이런 거 하나 붙고 나머지들이 전부 다 CCl, 그러니까 CCl3 F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이제 프레온가스류들인데, 염화불화탄소류들인데 어디서 많이 나오냐 이거죠. 이런 건 우리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지 않나요? 냉장고의 냉매라든지 혹은 에어컨의 냉매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프레온가스라는 것들은 그냥 어디선가 좀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동시에 어디서 좀 많이 나오냐면 이러한 발포제,
그러니까 발포제라는 건 그 안에 이제 공기의 어떤 형태를 띠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이제 공극을 만드는 거죠. 공기가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발포제 만드는 때랑 그 다음에 이런 분사제, 대부분 이제 이런 뿌리는 것들 할 때 액화 형태로 들어가게끔 만들 때 네, 이런 프레온 가스가 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광등 안전기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형광등 열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전구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위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전원을 켤 때 고전압으로 켜질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 좀 안정적으로, 그냥 전류가 좀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형광등 안전기입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물질은 수은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써놨죠. 형광등 안전기는 점등 시에는 고전압을 걸어주고 점등 후에는 과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수은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대기오염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서 상자 모델에서 사용하는 가정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상자는 제가 이론 설명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선물 상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한테도 균일하게, 쟤한테도 균일하게, 평등하게 이렇게 줘야 해.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 항상 균일, 평등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여기 고려되는 공간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는 균일하다고 되어 있고, 오염물질의 배출원이 지면 전역에 균등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직 단면의 직각방으로 하고 환기량이 일정하고, 그 다음에 부는 바람의 속도가 일정하고,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정하지 않다, 균일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잘못된 거라고. 특히 제일 잘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오염물질의 분해는 0차 반응에 의한다. 그것이 아니라 뭐로 바꿔주셔야 돼? 네, 1차 반응에 의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1차 반응 뭐 이따가 조금 배우시겠지만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마이너스 KC의 M,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한 물질이 반응해서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요것들을 표현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K, 이거는 반응 속도 상수, 얘는 농도, 그 다음에 얘는 반응 차수였어. 얘는 반응 속도 상수. 그래서 얘를 다시 풀이하면 K는 KO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에 RT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제가 이거 미리 설명드려요. 이따가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보시면 KO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뭐냐면 온도라든지 혹은 충돌 빈자라든지 빈도수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도를 높이거나 혹은 충돌이 왕성하게 되면 커피 믹스랑 물 분자랑 섞어서 커피 액이 되는 것처럼 그 커피 분자랑 물 분자랑 많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게 처음에는 빨라지다가 나중에는 커피 액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좀 천천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도와 충돌 빈도수가 이런 반응 속도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라고 되어 있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는 어떠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도달할 때까지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 하는 게 좋냐면 이건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이 물질이 있어. 그리고 이 물질로 돼야지 돼. 그런데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크면 이게 벽이에요. 이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게 크면 그만큼 얘로 변화가 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벽이 낮아져서 얘가 얘로 되기가 조금 유용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R이라는 것은 기체 상수. 로서 8.314 줄 퍼 몰에 온도 K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얘는 T는 절대 온도, 온도값을 얘기하고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반응 차수가 몇 차이냐에 따라서 조금 관계가 좀 달라지겠죠. 반응 차수는 실험적인 거라서요. 0차에서부터 2차까지 있는데 주어집니다. 물론 2차 이후에도 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거는 이 정도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0차이면 얘가 0이 된다니까 0승이 된다는 얘기니까 얘도 없고 얘도 없는 거잖아요. 맞나요? 얘도 없고 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는 그냥 반응 속도에만 조금 뭡니까?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얘가 1이야. 그러면 얘가 1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라는 것은 반응 속도와 함께 농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야 반응 차수가,
그러면 요게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라는 것은 반응 속도와 뿐만 아니라 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말하는 오염물질의 분해는 영차 반응에 간주한다. 그것이 얘가 영차란 얘기인데 대신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 1차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1차 반응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럼 만약에 1차 반응으로 됐어요. 1차 반응으로 되면 식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0차 반응일 경우에는 CT는 C-KT 이렇게 되고요. 이게 0차야. 1차는 LN에 C0에 CT에 마이너스 KT. 그 다음에 2차예요. 2차는 CT 분의 1, C0 분의 1은 KT. 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됐나요? 이 중에 그러면 C0는 뭐냐면 초기에 가지고 있던 농도. 그 다음에 CT는 잔류 농도죠. 그러니까 반응 초기에 시간에 따른 농도의 변화가 없을 때 처음의 농도가 초기 농도, 그 다음에 어떤 물질과 반응하고 남은 잔류의 농도가 CT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을 할 거지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적어 두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오염물질의 분해는 1차 반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더라. 나머지 것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가정조건. 상자 내의 농도는 균일하고요. 배출원은 지면 전역에 균일하게. 이런 얘기 많다는 얘기죠. 균일. 그 다음에 균일. 배출된 오염물질은 즉시 공간 내에 균일. 바람은 상자의 측면에서 수직 단면의 직각 방향으로 불기 때문에 그 속도 일정. 이런 얘기. 상자 내의 풍향, 풍속, 분포도 균일. 오염물질의 분해가 있는 경우는 1차 반응에 의한다는 거. 잘 나옵니다. 넘어가죠.